야, 너 아직도 시골에서 장사하냐? 장터 구석에서 무농약 채소를 정리하던 저에게 누군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중학교 시절 절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동창, 송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이 꼴이야? 사람은 겉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녀의 말투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그 열등감과 질투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죠. 동행한 친구들까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촌스럽게 살더라. 우리 중에 너만 연락 안 됐던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시작된 조롱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동창의 초대장.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참석하기로 결심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새벽 5시 김선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시골 생활 3년째, 이제 이 평온한 일상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선영은 오늘 장터에 내놓을 채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봅니다. 무농약 상추, 시금치, 그리고 어제 막 딴 싱싱한 토마토까지. 모든 것이 선영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키워진 것들이었어요.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던 시절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평온했습니다. 8시가 되자 장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늘 그랬듯 정해진 자리에 채소들을 깔끔하게 진열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선영의 채소를 칭찬하며 사갔죠. 아이고 선영아, 너 기른 채소는 정말 맛이 달라. 이런 말들이 선영에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소중했어요. 점심때쯤 되자 남편 장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때? 장사 잘 돼? 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그였지만 아내의 시골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도 좋아. 주말에 내려와.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려. 이번 주에 정말 힘든 수술이 몇 개 있어서 피곤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가면 다 나아질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선영은 늘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도연과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되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을 반대했던 도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삶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오후 2시쯤 선영은 마지막 채소를 팔고 장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때 선영은 몰랐죠.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누구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봤습니다. 3명의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에 깔끔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선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저 얼굴들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송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숙, 이윤아까지. 중학교 동창들이었어요. 20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선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미정아. 오랜만이다. 여기 왜 왔어? 송미정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마을 축제 때문에 왔어. 남편 회사에서 후원하거든. 그런데 너 정말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벌써 3년째. 이 동네 참 좋더라. 박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와, 정말 의외다. 그때 그 공부 잘하던 김선영이 시골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다니.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나가 선영의 채소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해 보이네. 도시 생활이 맞지 않았나 보다.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삶이 좋아서 선택한 거야. 송미정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다음 주에 중학교 동창회 있어. 너도 와. 이미 단체 채팅방에 공지 올렸는데 너만 연락처가 없어서 못 보냈거든. 선영은 당황했어요. 동창회? 갑자기 왜? 박지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연락처 다시 교환하자. 그리고 꼭 와. 다들 궁금해할 거야. 김선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야. 선영은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세 사람이 떠난 후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동창회 얘기를 꺼낸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을 보는 눈빛이 그렇게 복잡했을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공부를 잘했던 자신에게 은근히 질투의 시선을 보내던 친구들. 특히 송미정은 선영이 상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박수를 치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 얘기를 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보는 것도 좋지.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의미 있잖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 장소였어요. 평소 입던 단정한 옷차림으로 온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송미정이 가장 먼저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선영아 왔네. 어서 와. 그런데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선영은 빈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학교 때 함께했던 2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지숙이 선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변한 게 없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너희들도 다들 예뻐졌어. 하지만 공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근황 토크가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압구정에 아파트 샀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아이는 국제학교 다니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유나가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어떻게 지내? 남편은 뭐 하시고?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성형외과 병원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시선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자영업해.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고 선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송미정이 놀란 듯 말했어요. 아직도 시골에 살고 있어? 서울 생활은 생각 안 해봤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워서요. 박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시골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기 힘들잖아. 선영은 당황했어요. 아직 아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송미정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너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동대문? 선영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유나가 추임새를 넣었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몰도 물건이 괜찮던데.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는 점점 선영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성형외과 얘기, 명품 얘기, 아이들 사교육 얘기까지 선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주제들이었어요. 선영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미정이 와인을 주문했어요.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다들 건배를 하자고 했지만 선영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사양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박지숙이 말했습니다. 야, 중학교 때도 너 모범생이었잖아. 지금도 그런가 보다. 선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체질상 술을 잘 못 마셔서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송미정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어요.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시골 생활 힘들지 않아? 우리 보기에는 너무 안쓰럽거든.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안쓰럽다니? 난 괜찮은데? 박지숙이 거들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해. 그때 그렇게 똑똑했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선택한 삶이 있잖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윤아가 혀를 찼습니다. 행복하다고? 정말? 그럼 남편은 뭐 하는데? 자영업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야?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업을 해.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송미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사업? 뭔 사업인데 아내가 시골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어? 정말 궁금하다.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른 동창 하나가 말했어요. 자, 그만하고 다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겁게 지내자. 하지만 송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궁금해. 선영이가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박지숙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단체 사진 찍자. 인스타그램에 올릴게. 선영은 사진 찍는 것을 꺼렸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때 송미정이 실수인 듯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다가 선영의 옷에 와인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선영의 흰 블라우스에 빨간 와인이 번져나갔습니다. 선영은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선영이 돌아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미정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옷 괜찮아? 정말 미안해. 드라이클리닝 비용 내가 낼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집에서 빨면 돼.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윤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나 먼저 가볼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작별 인사도 대충이었습니다. 송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다음에 또 보자. 그런데 정말 서울 생활 생각해봐. 내 재능이 아까워. 선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창회 어땠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그랬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선영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그 후 며칠간 선영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터에서도 웃음이 줄어들었고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선영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졌네. 선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인증 서류를 직접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겠어. 몇 시에 가면 돼?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와줘. 고마워. 금요일 오후 선영은 서류를 들고 도연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평소 입던 단정한 옷차림으로 온 선영은 화려한 병원 로비를 보며 잠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선영은 긴장했어요. 이곳은 도연이 일하는 곳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타났어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병원장님께 전달해달라고 부탁받고 왔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선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송미정과 박지숙이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송미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여기 웬일이야? 설마 시술 받으러 온 거야? 선영은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박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볼일? 무슨 볼일로 성형외과에 와? 선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이 병원 원장이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아는 분이 계셔서. 송미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는 분? 누구인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선영을 보자마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고생했지? 서류 가져왔어? 선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응, 여기 있어. 송미정과 박지숙은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여보라고 불렀다는 것은 설마 저 사람이 선영의 남편인 건가?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이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서류 처리가 수월하겠어. 점심은 먹었어?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먹었어. 바쁘면 먼저 들어가도 돼.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장님. 송미정의 아들인 송재우가 나타났어요. 레지던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우를 바라봤어요. 재우야, 어머니 모시고 와서 수고했어. 그런데 잠깐 사모님께 인사드려. 재우는 선영을 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송미정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어요. 사모님이라고? 정말 선영이 병원장 부인인 거야? 박지숙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선영이 이 병원의 원장 부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영은 재우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술 잘 받으시길 바라요. 도연이 재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우야, 너 요즘 간호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어? 재우는 당황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있는데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평상시가 문제야. 몇 번 지적받았잖아. 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송미정이 아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재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도연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해. 이번 주부터 2주 정직 처분이야. 그 시간 동안 내 태도를 되돌아보길 바래.
송미정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장님, 제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사들한테 반말하고 환자들한테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어요. 재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미정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재우 본인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죠.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송미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간 있으면 병원 한 바퀴 둘러볼래? 새로 단장한 곳도 보여주고 싶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송미정과 박지숙은 그저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우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술 시간이 되었어요. 송미정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영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시술이 끝난 후 송미정은 병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정직 처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선영에게 저질렀던 일들이었어요. 동창회에서의 모욕, 그리고 오늘까지의 무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장실에 들어갔어요.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송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송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고 더 큰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선영이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송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렇고 선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송미정은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와인을 일부러 쏟은 것, 무시하는 발언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 아내가 왜 요즘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송미정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질투심 때문에 착한 사람을 상처 주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선영이가 공부 잘하고 착해서 질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선영이는 여전히 착하고 저만 더러워진 거였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제 아내에게 하셔야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재우의 정직 처분은 별개 문제예요. 의사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송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송미정은 박지숙과 함께 선영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재우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태도가 어머니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선영의 시골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후 6시쯤 선영은 집 앞마당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송미정과 박지숙, 그리고 재우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송미정이 가장 먼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박지숙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재우 역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일어나, 왜 이래? 송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질투심 때문에 착한 너를 상처 주었어. 정말 미안해. 박지숙도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재우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오만하게 굴어서 어머니까지 이런 일을 겪게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선영은 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영은 무릎 꿇고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과하러 온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일어나 집에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이야기에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송미정은 이 공간에서 선영이 얼마나 평온하게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송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선택한 삶을 무시한 게 정말 부끄러워. 박지숙도 말했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살았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말이야. 선영이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명품을 걸치고 비싼 곳에서 식사한다고 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지. 재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환자분들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분들인데 말이에요. 선영은 재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람 얼굴만 고치지 말고 마음도 어루만질 줄 아는 의사가 되어주세요. 재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꼭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송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 집 정말 아늑하다.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는 계속 더 큰 집, 더 비싼 물건만 쫓아다녔는데 정작 마음의 평안은 잃고 살았던 것 같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 박지숙이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말이야. 선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우정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송미정과 박지숙은 자주 선영의 집을 찾아와 농사일도 도우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갔어요. 재우는 병원으로 복귀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의사가 되었죠. 선영은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작은 심리 상담소를 열어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은 아내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일을 겪고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니.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짜 복수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묵묵한 품격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선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